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오늘은 enforcement, 즉 강제하는 방법.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주라고 하는데 만일 상대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그 돈을 받아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 때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 소설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라고 법원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두 가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못 갚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범죄인가? 그래서 저렇게 감옥에 집어넣어야 될 만큼 중요한 범죄인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아니 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돈을 벌어서 갚는단 말인가.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해야지 감옥에 가둬놓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 참 영국 법률이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영국에 와서 우여곡절 끝에 변호사가 되고 보니 영국에서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럼 옛날에 제가 읽었던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었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돈을 갚지 않는 것은 그 갚지 않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갚으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즉 법원을 모독하는 행위로 갚지 않으면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법정 모독으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민사 문제가 민사적으로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넣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자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민사소송에서 졌을 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세금도 전부 다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와 나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못 냈어요. 세금 못 냈다고 해서 저를 감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을 달라고 끊임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는 하겠죠. 그러면 내가 돈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한편으로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enforcement입니다. 이 enforcement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서는 그 재산을 차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하이코트 인포스먼트 오피서라고 해서 한국으로 말하면 집달리인데 이런 하이코트 인포스먼트 오피서를 보내서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그 월급을 차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돈을 뺀 나머지 돈을 매달 갚으라고 해줍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은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고 해봅시다. 도저히 내가 이 돈을 갚을 수가 없다. 나는 가진 자산도 없는데 이런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됩니다. 영국에서 파산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다 재산이 없으면 파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너무 거세서 견딜 수가 없으면 그 재산 전부 다 법정에 내놓고 파산을 신청한 다음 법원이 해결해 주세요 하면 됩니다. 재산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고요.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팔아서 크레디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남는 돈을 내가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1년만 지나면 면책이 됩니다. 요즘은 그 사람의 파산이 어떤 돈을 숨기는 행위가 아니었으면 6개월 안에도 면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영국은 파산을 통해서 쉽게 모든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산을 통해서 면책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퍼스널 인주리, 개인 상해를 통해서 배상해야 되는 것. 즉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 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갚아야 되는 경우는 파산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도
퍼스널 인주리라고 했죠. 명예훼손도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상해를 입힌 겁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도 평생 갚아야 됩니다. 파산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가 가정법원에서 럼프섬 오더라고 해서 자식이나 또는 배우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불하라라고 명령이 내려진 것을 만일 갚지 않으면 파산을 통해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영국에서는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감옥에 보내는 일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정법원에 남아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서 법원에서 돈을 지불하라고 했는데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최대 6주까지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영국에서는 어지간하면 경제적인 문제로, 민사적인 문제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퍼스널 인주리, 명예훼손, 그리고 그 가정법원의 판결, 이 세 가지는 평생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지 않는, 즉 퍼스널 인주리를 통한 폭행이라든지 또는 시설물을 잘못 관리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명예훼손은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족을 돌보는 일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런던에서 김인수였습니다.